안녕하세요, 당선인님. 예. 오마이TV에서. 오마이TV에서 현장을 좀 중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걸으면서 한번 그러면 인터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뭐,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 5.18 행진에 참여하시는 그 감회 어떻습니까? 당선되고 이제 오셨는데. 일반 공무원 자격으로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고, 후보 자격으로 와본 적이 있었는데, 또 당선돼서 오니까 또 뭔가 좀 더 남다른 책임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광주에 오셔가지고 더 마음가짐을 더 가지게 되고 또 다짐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만 해도 평소 같으면은 어떤 5.18 어떤 참배 이론으로서만 오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런 주제를 이뤄내야 할 또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 어깨가 좀 더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평범한 시민 시절에 이제 살아가던 자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마음을 모은다면 가능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 또 민주당 지지자만의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별로 이 주제를 좋아하지 않는 보수 세력들도 좀 따라오게 만드는 민심을 형성하는 것, 주류의 민심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보수 정부마저도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 되게끔 만드는 책임이 우리 민주당과 또 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과제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당선인께서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 평가를 좀 계속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사는 시기에서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내용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하필이면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맞바꾸는 인사를 합니까? 검찰의 인사는 평소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9월에 했으니까 금년 9월에 해야 맞는 거죠. 꽤 남았어야죠. 검찰총장도 그때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8개월 만에 인사를 하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을 밝힌 뒤에 이루어진 인사는 동의가 어렵겠죠.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가 2004년도일 텐데 그때 인사를 2004년 5월에 이맘때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월 달에 이미 했어야 하는데도 3개월을 늦춰줬죠. 대선 자금 수사를 하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오히려 더 수사를 하도록.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불편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회창 총재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불편한 수사했는데 3개월을 그렇게 봐준 겁니다. 끝날 때까지. 다르네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과거 운동권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하도록 구속을 시켰던 그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강금실 장관에게 지시하기를 노무현 대통령 구속에 관여했던 검사에 대해서 인사상 이익을 주지도 말되 불이익도 주지도 말 것이라고 해서 그 검사가 요직에 가고 결국은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멋있다, 괜찮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관대하고 품격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모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과거가 더 그립고 지금에 대한 이 현상을 좀 견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인사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열심히 이제 수사하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일성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한 셈인데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긴 하겠죠. 하긴 한다. 하긴 하는데
빨리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국민의 공감을 받는 결론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번에는 또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이고 그 기대를 깨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수사 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조사 방법도 그냥 비공개로 하려고 할 것이고 결론도 굉장히 까다롭게 내려서 유리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마 행태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어제부터 이제 공개 행보를 또 시작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뜻이겠죠. 자기를 위한 성이 쌓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한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이 이번에 부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민심 청취를 위해서 부활을 시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근데 왜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이 오지? 이런 생각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수석. 민심 청취용으로 앉았는데 민정수석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민심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민심 청취용의 민정수석 임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찰 관리용 인사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의 그런 어떻게 고창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도 높더라고요. 그런 검사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기수도 높지만은 또 유능했던 분입니다. 실력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박근혜 정부에서 됐던. 그렇습니다. 실력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다만 그게 어떤 이제 그분이 민심에 맞는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그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 인정할 만한 가장 유능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한 행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어떤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정상일 텐데 아마 그 능력을 검찰을 관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행사가 될까봐 그게 그게 좀 우려되는 바이죠. 그 우려가 지금 남아있고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들 만나서 7조 침묵했다, 12조 침묵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듯한 그런 느낌도 보였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검찰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을 많이 해왔죠. 2년 이상을 그렇게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해왔고 과잉 수사를 해왔고 정치 사냥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벼랑 끝에 몰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그 명예도 어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보고자 뒤늦은 작은 그 몸부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꿈틀대고 몸부림하는 것조차도 못 봐주겠다라고 갈아치우는 인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다,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그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좀 늦춰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몸부림 자체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검찰 개혁 작업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겠죠. 국민들도 야당 의원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걸로 어떤 기존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작업은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 때문에 법무부도 찾아가셨잖아요. 저희도 생중계하면서 그 현장을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무부에서 자료를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 인사하에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은 검사가 됐던 교도관들이 됐던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노력과 민심의 변화
두 가지 말고는 없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바뀔 사람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정말 어떤 폭풍 내지는 어떤 큰 물살의 흐름이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중에 8명마저도 이제 이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마음을 바꿀 겁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를 때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네요. 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뜻을 잘 받아 안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여당 의원들도 별 수가 없는 것이고 108명 중에 8명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검찰이 이제 정말 문을 닫게 생긴 위기에 처해서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한국당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 민심의 공격에 못 이겨서 문을 닫게 생겼다. 이 상황까지 이럴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가 동조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책임 그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해야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 결과를 좀 보면서 많은 당원분들이 또 지지자분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거 좀 연락 문자나 아니면은 카톡에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 당선인들, 22대 국회 모습을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달라져야 된다. 21대 국회라. 어깨가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 보시고도 어땠습니까? 당선인도 놀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의외였습니다. 조금은 의외였는데. 당원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왜 180석을 몰아줬는데 아무 일을 못했냐, 좀 잘 좀 싸워라 라는 것이 이제 주문사항인데 그 잘 싸울 사람이 추미애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원식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못할 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이제 의장님을 중심으로 좀 국회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당원 지지자들이 실망했던 것을 좀 거두고 마음을 달래게끔 해드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오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2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개헌되면 또 어떤 활동한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현장 함께하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광주 현장에서 도청 앞쪽에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본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